안녕하세요. 이번 인테리어를 맡게 된 사업공간 동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26평의 헤어 살롱이고요. 전체적인 톤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좀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 공간 처음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잡은 컨셉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 공간을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차가운 공간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노출 천장에 직사각형의 평면, 또 벽은 각이 딱딱하게 떨어지고 특히나 전면이 통창이 아니라 개구부 형태의 창이다 보니까 빛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빛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환기도 좀 어렵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둔 채로 제가 상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한 구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미팅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느꼈던 인상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디자인적인 언어를 집어넣기보다는 무엇보다 이 클라이언트가 가진 이 인상을 공간의 첫 인상으로 옮기면은 굉장히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디자인 디렉션을 잡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톤은 크림 톤으로 잡게 되고 노출 천장을 살리되 답답하지 않도록 조명을 길게 뽑아서 개방감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나 이 헤어 살롱이 1대1의 밀도 높은 서비스 공간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과하게 넓어 보이기보다 따뜻하게 감싸주는 구조로 방향을 좀 잡게 되었고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차가운 상가를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는 그럼 직선이 아닌 곡선 벽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공간을 직선으로 정리하면은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이미지를 제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안아주는 그런 인상이 공간에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벽체를 직선으로 자르기보다는 입구에서부터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말아 올려지듯이 부드럽게 이 공간을 통해 들어오고 전체가 약간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곡선이 심리적으로 긴장을 되게 낮춰주거든요. 처음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게 몸에 힘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 곡면을 따라서 시선이 가면서 이 긴장감이 낮춰질 수 있도록, 또한 이 곡선은 시선이 끊기지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헤어살롱에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선이 배경으로 쓰였을 때 인물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그냥 예쁜 곡선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곡선을 쓰면서 그냥 돈을 들인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비용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중앙 우드 구조물이 공간의 중심인데 어떤 의도로 교체하신 건가요? 클라이언트에 강하게 요청한 니즈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대별 존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서로 손님들이 시야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대를 중앙에 모으는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됐고, 대신에 작업존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받쳐주는 부가적인 서비스 존이 그 주변을 둘러싸서 곡선으로 좀 흘려보내는 구조를 만들게 됐고, 동선도 부딪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앙에 이런 강한 레스 구조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만 시야가 좀 집중될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이 좀 무거워 보이는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자인적인 해결책으로 저는 일부러 이 하부를 살짝 바닥에 띄었어요. 이 구조가 플로팅한 느낌을 주려고 했고, 또 거울과 이런 금속 선반의 두께를 5mm 정도로 통일을 해서 최대한 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안쪽에는 저희가 거울마다 간접 조명을 전부 다 심었는데요. 이제 빛이 벽에서 번지듯 나오도록 설계를 해서 이 우드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 좀 더 부드럽게 읽힐 수 있도록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구조물은 벽이 아니라 손님들이든 헤어 디자이너든 서비스에 집중하는 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은 동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설계하셨나요? 제가 미용실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손님이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불편하고 정신이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피해가 고객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또한 일하면서 동선이 잘못되면 다치거나 아니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 싱크대 주방 하부장의 높이를 설정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주부가 손목이 안 좋아지거나 허리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작업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전체적인 배치가 서클링하는 구조로 만들어내서 유연하게 대치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려고요. 아직까지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편하게 일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보니까 노출 천장에 트랙 조명을 사용하셨는데 조명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사실 노출 천장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선택하는 거는 그냥 그 천장 그대로 해서 직구를 달거나
아니면 레일 조명을 달고 다니는데 이번 현장은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일 조명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레일 조명을 설치를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냉난방기의 위치와 보의 축이거든요. 보의 축과 각각으로 반대되면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보의 축을 가지고 있는 이 장변형을 따라서 레일을 배치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었고, 조명도 그냥 달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밝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제 작업 서비스를 받을 때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거울 앞에서 피부톤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울 안쪽에 간접 조명을 두어서 그림자를 부드럽게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미용실에서 계시는 단순히 장식과 조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받은 서비스의 일부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라면 냉난방, 가구 포함해서 평당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벽면 벽체나 맞춤 제작 가구, 조명 설계까지 들어가고 또 도장도 일반 도장이 아니라 고급 도장도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요. 대신 불필요한 장식은 덜어내고 구조와 공성과 또 유지하시는데 필요한 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돈을 단순히 많이 쓴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런 디자인의 이런 분위기를 내려면 평당 2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번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신가요? 제가 마지막에 소파 라운지 뒤쪽에 보면은 조경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든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조경 요소를 장식을 하고 고객님도 오픈을 준비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경이 장식이 되고 활용 점정처럼 설치가 딱 되는 순간에 고객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전체적인 공간을 제가 둘러보면서 왜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브리핑을 좀 해드렸거든요. 고객이 자기의 첫인상이 이런 느낌이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한테 이런 이미지로 좀 비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저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 마음의 표정과 행동이 그대로 좀 묻어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번에도 너무 잘 마무리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순간이 가장 마지막이라 기억이 좀 남게 되네요. 네, 이제 미용실 창업 준비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을 누구랑 스타트를 끊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하는 사업의 첫 단추란 게 마인드 세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테리어를 창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없이 술술술술 잘 풀리게 되는데 내가 그 단어 오픈 후에도 되게 잘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쌓아온 실력으로 세상에 좀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준비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공간 디자이너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오픈 준비에는 이 인테리어 말고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인테리어에 쏟기보다는 운영 준비하는 데 좀 더 쓰시고 디자인은 공간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잘 준비하시면은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창업하실 때보다는 창업하려고 인테리어 계획 중인 분들한테 팁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부동산 매물을 많이 보러 다닐 때 인테리어 업체한테 규모 검토 정도 해달라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 한 번 계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고객님도 저한테 이 매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개의 시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여긴 어떨까요? 여긴 어떨까요? 여쭤보셨거든요. 물론 이제 계약 전이긴 했지만 저한테 공사를 하신다는 확신을 저한테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제가 여기 공간 좋아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공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체크를 해드려서 결국에는 가격적으로도 본인이 운영하시는 쪽으로도 고민을 하시다가 이 공간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렇게 잘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시고 미용실을 원하신다면은 이런 규모 검토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 전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이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